온도가 교감신경에 자극을 주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더 조심해야 되는 질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래서 오늘은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겨울철 3가지 질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겨울철에 특히 노인들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죠. 네, 그렇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3가지를 좀 꼽아주신다고. 그 중에서 이제 생명에 직결되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것이 혈관 질환이죠. 혈관 질환. 과거에는 심혈관 질환, 예. 뇌혈관 질환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다 합쳐서 혈관 질환이라고 하고요. 혈관 질환. 네, 혹자는 이제 요새는 심뇌혈관이라고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걸로 통칭해서 표현하는 게 더 낫습니까? 심뇌혈관이 요새는 대표적인 호칭이고요. 심뇌혈관 질환. 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사망률 1위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비만 환자들,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그 패스트푸드 많이 먹으면서 특히 그렇습니다. 운동량 줄고. 그리고 이제 동양으로 와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돼서 중풍이라고 하는 뇌경색, 출혈 이런 것들이 또 다 합쳐져서 관상동맥 질환으로 심장마비, 심근경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걸 다 합쳐서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실제로는 낙상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낙상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골다공증, 골밀도와 연결돼서 노화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특히 저희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럼 노인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추후에 보관을 해야 되는 시설로 사회 자본이 많이 투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다 노인인데, 노인분들이 골다공증이 60대 이후 되면 급격히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질환 이후에 대두되는 질환인데, 그럼 집안에 계시다가 골절이 됩니다. 그럼 이게 낙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어디서 떨어져서 난 사고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다치시는 곳이 목욕탕이죠. 세면하다가 또는 배변 과정 중에 미끄러지시거나 그냥 방 안에서도 미끄러지십니다. 그런데 이제 슬쩍 부딪혔는데 옆구리에 침대가 살짝 닿았는데 늑골 골절이 오신다든지, 또는 좀 심하면 골반까지 무너지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세 번째는 코로나와 연결돼서 이제 호흡기 질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요. 간단히 얘기해서 감기죠. 감기, 독감에 취약해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령자분들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심뇌혈관 질환, 또 낙상, 호흡기 질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각 주제마다 사실 오늘 시간 분량상 아주 디테일하게 다뤄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오늘은 이 겨울철을 맞아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 부분을 좀 짚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추후에 이 심뇌혈관 질환, 낙상, 호흡기 질환은 좀 더 테마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원인부터 좀 살펴보고 정의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이 약해지는 것인데, 혈관이 약해지는 것. 겨울철에 그 약해진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서 질환으로 가는 것이죠. 혈관이 약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는 고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같은 부분이 이제 성인 질환의 어떤 지표, 제일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 혈관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쉽게 혈관 손상이 오시게 되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거기다 이제 섭식의 문제로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주게 돼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온도가 교감신경에 자극을 주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혈관이 약해지는 거다. 네. 그러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납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좀 가쁘다든지. 호흡이 가쁘다? 네. 보통 그냥 일반 생활할 때도 호흡이 가쁠 수 있습니까? 이제 가벼운 계단 1, 2층밖에 안 갔는데 숨이 차다든지, 또는 아주 이제 발생 직전에는 중풍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의식이 혼미해진다든지, 언어가 어둔해진다든지, 팔다리의 감각이 달라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동반되면서 그 심뇌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말씀드린 것 중에 심장 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은 가슴이 쪼이듯이 아픈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특히 겨울
겨울철에 네. 더 위험한 네. 질환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온도죠. 온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 온도 짚어주셨는데. 온도가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그 온도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흥분됩니까?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이제 혈관이 팽창하다가 또 어떤 데는 혈관이 수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 근데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상태는 내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 사람의 몸 상태가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겁니다. 원시시대에 동물의 습격을 받을 때 도망가야 되잖아요. 예. 도망가기 좋게 내 몸을 만드는 것이 교감신경의 흥분이죠. 그러면은 혈관도 모든 혈관이 일률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예. 위장혈관은 수축하고요. 피부혈관도 수축합니다. 글로 갈 혈관을 전부 어디로 보내느냐? 근육으로 보냅니다. 근육으로 가는 동맥은 팽창합니다. 심장은 빨라지고요. 심장에 에너지가 생겨야 되니까 당은 높아집니다. 혈소판도 증가하고 혈압도 높아지고 땀도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하기 좋고 바로 도망가기 좋은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감신경의 작용인데 그렇게 되면 피부 쪽에 혈관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혈압은 높아지잖아요. 예. 혈소판이나 콜레스테롤이나 기타 이런 당이나 이런 게 높아지면 혈이 걸쭉해지죠.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연세 드시거나 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혈관을 막아버리면 심내혈관이 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심내혈관 질환 예방 방법이 네. 있다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을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교감신경이 갑자기 흥분합니다. 수면이라는 건 부교감신경 흥분이어서 네. 늘어져 있잖아요. 예. 갑자기 깨어나서 각성 상태의 교감신경 흥분인데 바로 나가시면 바깥에 교감신경이 이중으로 압박받겠죠.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그냥 각성 상태의 교감신경 흥분과 온도 차이에 의한 교감신경이 다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도가 떨어져 있는 아침에는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특히 내일 온도가 네.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럴 네. 때는 좀 새벽 운동 같은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 해가 충분히 뜬 다음에 네. 이제 바깥 출입을 하시고 마지못해 나가셨을 경우에는 그 목도리 같은 거 외투를 두텁게 입고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키워드죠. 낙상. 예. 다시 한번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짚어봐 주신다면요. 낙엽할 때 낙자죠. 예. 떨어질 낙자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뭐 지붕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것만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냥 살짝 의자에서 미끄러진 거 이렇게 일어나다가 헛발 짚은 거 그런 것까지 모두 낙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노인의 뼈 상태입니다. 일반인은 그런다고 해서 이제 골절이나 이런 어혈이 생기지 않죠.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골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가벼운 충격만 갖고 크랙 아주 부러지진 않지만 금이 간다든지 플렉처 아예 골절이 된다든지 하는 상태가 올 수가 있어서 특히 노인에게 낙상은 위험한 것이죠. 자, 특히 노인들에게 위험한 거는 아무래도 골밀도 말씀하신 아까 골밀도라든지 골다공증 이 네. 부분 때문이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온도가 떨어져 있을 때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고 또 몸이 움츠러들어서 반사신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경직되겠군요. 그렇죠.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 충격이 더 증가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특히 겨울에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근데 낙상이 의외로 또 집안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의자에서 살짝 뭐 떨어진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방 방법이 있으면 네. 좀 팁을 좀 주신다면요. 이제 노인 낙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젊은 자녀분들께서 집안 전체를 한번 리모델링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집안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미끄러운 데를 다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목욕탕이겠죠. 그죠. 목욕탕 제일 미끄럽죠. 예,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 그 조립식 매트 미끄러지 있잖아요. 말라요. 예, 그런 걸 깐다든지 아니면 폭신폭신한 거를 이렇게 그 앞에라도 세면하시는데 변기 앞에 그런데 이제 깔아놓으신다든지. 예. 또 이제 베란다가 또 중요합니다. 베란다요? 베란다나 전실에 또 어머니 아버님들 그 청소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물 청소하고 하시다 보면 그렇죠. 타일이 가장 중요한데 타일에 미끄러지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턱이 그러네요. 있다면 예. 아파트 문에도 과거 오래된 아파트는 턱이 높거든요. 예. 턱을 좀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침대도 좀 낮은 거로 바꿔주시고. 일상생활에서 바꿀 게 좀 많네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쓰셨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으로 좀 이어가 보죠. 우리 네. 겨울철 호흡기 질환하면은 일단 감기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또는 이제 인플루엔자, 네. 독감 이런 부분들과 대비되는 비슷한 증상이지만 좀 약하게 오는 것이 일반 감기죠. 영어로는 이제 커먼 콜드 바이러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바이러스는 실제 사람 몸에 10억 마리 정도의 바이러스가 있고 예. 그 중에서도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도 무수히 침범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의 온도가 심부 온도가 1도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30% 정도 떨어진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백혈구가 사실 면역의 주체인데 예. 백혈구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잘 못 잡아먹다 보니까 예.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되고 그래서 추운 날 감기가 더 잘 걸리는 이유는 온도에 따른 면역력의 저하이기 때문에 겨울에 커먼콜드가 이제 발생하는데 일반 예. 감기가 그거 말고 일반 호흡기 질환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 호흡기 질환, 특히 고령자분들께서 예방하는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아,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시고 네. 그리고 그 외출을 할 때 목도리 같은 걸 해서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예방과 같은 방법으로 체온을 보존해 주시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요소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건강 생활은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겨울철 3가지 질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2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관련 내용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